안녕하세요. LA 정규스테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내년에 주도주가 된다라는 주제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얼마까지 더 오를까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홈런을 칠 준비가 점점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전략자산 임박해 보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자, 테슬라가 나홀로 훨훨 날아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요. 자, 시장 자체가 거의 뭐 테슬라의 동무대랍니다. 사실 오늘 뭐 이 시장 자체는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빅테크든 또 작은 주식이건 간에 전반적으로 오늘 전부 다 하락세였죠. 근데 오늘 이 테슬라가요 아주 독보적인 그 매그니피센트 중에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 어저께 잠시 떨어진 것 빼고는 뭐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마소부터 좀 보면요 0.51% 오늘 떨어졌어요. 애플 0.07 의미 없는 숫자고 엔비디아가 2.25% 오늘 떨어졌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지금 중국에서 반독점법 조사 들어온다고 하면서 자,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조금씩 밀리고 있죠. 흐름이 다시 나타나려다가 밀렸는데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죠. 자, 그런데 지금 뭐 엔비디아가 이제 여기서 130에서 140이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 주도주가 이제 테슬라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요. 주도주가 테슬라가 되었고 이제는 엔비디아가 바톤을 넘겨준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펀더멘털이 나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또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어떤 흐름세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볼까요? 0.66% 떨어졌어요. 구글 1.11 빠졌고 메타 1.66.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1%대, 뭐 0.5%에서 1%대 빠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이요. 자, 그리고 테슬라 또 보세요. 4.34%. 오늘 장중에 거의 5% 가까이 올랐거든요. 테슬라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500도 눈앞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테슬라가 왜 안 오르냐 그랬는데 결국 지금 이 연말에 완전 폭발적인 랠리를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테슬라는 지금 뭐 너무 좋고요. 이따가 테슬라 소식에서 또 여러 지금 새로운 소식들 들여다볼 텐데요. 여러분 지금 시장이 참 재밌죠. 트럼프가 어저께 이 오프닝 벨도 딸랑딸랑 치는 거 있죠. 여러분 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보통 종 딸랑딸랑 울리면 벨드 링 하게 되면은 이제 거래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트럼프가 쳤는데 어제 떨어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트럼프의 저주가 이제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랠리가 이제 끝났나 보다. 종치니까 끝나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 너무 또 섣부르게 판단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야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너무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쉬어갈 때 쉬어가줘야 됩니다. 너무 달려도요. 그거 오히려 한꺼번에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멈추고 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고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멈추기에는 엔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폭주 기관차입니다. 그게 뭐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테슬라는요, 지금 뭐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그동안 마음고생했으니까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현지 경제 상황과 그리고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한번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비트코인 소식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이 전략 자산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 상원 의원 신티아 르미스가 그런 이제 입법 법안 발의를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업데이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사진 한번 보세요. 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누구냐? 왼쪽에 오른쪽에 여성분이 바로 이 상원 의원 신티아 르미스입니다. 자, 이분이 바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왼쪽에 있는 이분은 누구냐? 바로 이번에 재무장관으로 선정된 스캇 베센트입니다. 자, 스캇 베센이요. 이분도 사실은 뭐 이 워낙 투자 쪽에 이 오랫동안 일하고 했기 때문에 이쪽이 전문 아닙니까? 전문가인데 실물 경제 전문가인데요. 자, 이분도 사실 그 스캇 베센트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지금 아주 밝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지금 뭐 함께 같이 앞으로 일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이 앞으로 이 비트코인을 왜 전략 자산으로 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자주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기를 나누고 소통하다 보면 서로가 사실은 비트코인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굉장히 좋죠. 이 모습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신티아 루미스 이 상원 의원이 뭔가 좀 기대가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 자산,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자라고 하는 그 지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스캇 베센트라고 하는, 재무장관이 사실 이 디지털 자산의 아마 챔피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을 하려고 보세요. Scott Bessent will be a champion for digital assets라고 하죠. 와, 이거는 뭐 이렇게 많이 된다면 대박 터지는 거죠. 스캇 베센트가 정말 디지털 가상화폐 이 자산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만약에 전략 자산으로 딱 선정해 버린다. 그래서 이 사들인다. 이렇다면요. 정말 챔피언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crucial ally in passing my strategy Bitcoin reserve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캇 베센트가 굉장히 나의 전략적인 중요한 동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앞으로 그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통과시키는데 이 법안을 해서 통과시켜서 직접 정말 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서로가 소위 말해서 이 손을 맞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좋죠. 재무장관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재무장관이 나중에 이제 돈을 우리 그러면 10% 할래, 20% 할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직접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상원 의원은 뭐 입법에 넣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초록색을 알아보세요. Look forward to working closely with the future Treasury Secretary to restore fiscal responsibility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상원 의원이 이 신티아 루미스가 이 미래의 이 전략 그 재무장관과 아주 긴밀하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공화당 내에서 뭐 세미나도 하고 서로 뭐 전략적으로 토론도 하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뭐 지금 당장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요. 앞으로 이런 입법이 위반되고 앞으로 몇 번씩 계속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요. 법안 통과되고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자, 일단은 테슬라가 아니라 비트코인은 미친 상승을 해버리겠죠. 비트코인은 정말 미친 상승도 한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전략자산으로 결국은 뭐냐면 금을 좀 팔고 금 팔은 거 가지고 이제 이걸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 가격은 떨어지고 이 비트코인 가격은 또 미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 선택을 한다 전략자산으로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했다? 오 마이 갓, 우리가 what too late 하면서 빨리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다시 달려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흐름이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을 둘러싼 이 공화당과 앞으로 펼쳐지는 일도요 재밌죠. 제가 이런 거는 올해 초에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멤버십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에게 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48,000대. 근데 어찌됐건 지금 비트코인 우리가 벌써 10만 불 올라오니까 2배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면서 좋지 않나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런 지점이 앞으로 이 비트코인도요. 제가 이제 그 멤버십에서 이제 팔아야 될 시점도 이제 같이 나눠야 되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중요하게 자료들을 여러분들하고 또 이제 나눌 때가 좀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면요. 더 이제 이런 부분이 더 긴밀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지금은 여러분들 자산을 크게 불릴 때라는 걸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소식 또 한번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이요. 이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China's spiral into deflation is proving hard to fix라고 합니다. 지금 차이나가요. 디플레이션으로 막 그냥 내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이 디플레이션으로 빠진다. 이거
정말 고치기 힘들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회복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원래 디플레이션이요,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디플레이션은요, 한도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이 악의 고리처럼 계속 빠져드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은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나 뭐 이런 데도요, 계속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황당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중국이 디플레이션으로 빠지고 있는데 미국이 원하는 바죠. 미국은 지금 구렁텅이에 중국 빠뜨려 놓고요, 안 구해줘요. 옛날에는 이 공산국가인 중국을 자유무역으로 나오게 해서 끌어냈더니, 그 이제 끌어내고 막 했더니, 이제는 뭡니까? 우리 한국의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구덩이에서 건져줬더니 도둑놈이 이제 이 주인, 구해준 사람에게 보찜 내놔라고 막 그렇게,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속담도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미국에서 거의 안 쓰다 보니까. 근데 뭐 대충 알아들을 생각이 듭니다. 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지금 그런 겁니다. 이제 와서는 중국이요, 미국과 맞짱을 뜨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탑2야 이러면서 우리 탑1에 갈 거야, 우리가 1이 될 거야, 이런 식의 야심을 드러내 보이니까, 발톱을 내 보이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도 타이밍을 놓쳤는데 이제 그 발톱을 뽑아버리려고 지금 준비 중이죠. 중국이 휘청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거 안 놓치죠. 니네 우리랑 맞짱 떠려고 했지. 이제 미국은요, 중국에게 절대로 도움 안 주겠죠. 지금 계속해서 뭐 반도체랄지 이런 것들을요, 최첨단 이런 건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쪽에서 이제 패권은 미국 거다라는 거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어쨌든 지금 중국은요, 미국이 안 도와주니까 이제 본인들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도움이 없이 쉽지 않아요. 뭐 본인들은 스스로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죠. 미국과 계속 안 좋죠. 이러니까 중국도 지금 상황이 애매하죠. 이러니까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빠진다고 하는 건요, 기업이 뭐예요? 수익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 지금 중국 기업들은요, 돈을 벌고 있는지 돈이 마이너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애매한 상황입니다. 가격이 계속 빠져요. 이게 악순환이죠. 기업이 가격이 빠진다? 그럼 또 사람 잘라야 되죠. 그 사람이 잘린다? 그럼 돈 쓸 사람이 없어지죠. 그럼 또 가격은 또 빠지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의회가 계속 돈을 쏟아붓겠다라고 했는데, 경제 성장을 위해서 별 효과가 없어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별 의미 없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갇혀가지고요, 중국 한 10년, 20년 계속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트럼프가, 바이든과 또 다른 방식인데요. 자, 트럼프가 이런 걸 또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만약에 1조 달러 이상, 1조 달러 플러스 이상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fully expedited permit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그 특급 열차를 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모든 퍼밋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투자를 많이 했을 때 영주권을 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용이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어떤 규제 이런 걸 다 빠르게 해서 빠르게 처리해 주겠다는 거죠. 1조 달러 이상 투자를 하게 됐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또 뭐냐면요, 미국 와서 사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또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는 더 또 공격적이죠. 본인이 기업을 해봤기 때문에. 자, 기업들에게, 야, 우리 미국에 투자해. 결국 뭐예요? 이러면 일자리가 창출되겠죠. 미국이 좋아지죠. 자금이,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막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트럼프의 전략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더 북돋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본인들 기업 있죠.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corporate tax, 법인세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수익률 올라가죠. 그러면 주가가 펌핑이 엄청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요, 트럼프 방식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서 소위 말해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 보는 건데, 자, 아무튼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투자,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 독주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을 더 내달리려고, 아마 이번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성공하게 되면요, 질적인 차이가 미국과 유럽, 미국과 아시아가 한 번 더 나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굉장한 지금 흐름이 나니까,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미국 주식만 투자해라, 미국 주식을 빨리 사라, 미국 자산을 빨리 사모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또 테슬라 주가, 그 흐름, 또 전망, 우리가 또 안 살펴볼 수가 없는 시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언론들은요, 난립니다. 뭐, 그동안은 테슬라 욕을 엄청 하던 이 언론들이요, 이제는 뭐, 테슬라를 프레이즈하고 있어요. 고무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 김일성도 아니고, 지금은 뭐, 다들 언론들도 테슬라가 another new record high 이라면서, 야, 새로운 또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 이러면서 뭐 오늘 마무리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뭐 나름대로 분석 내놓죠. 뭐 since Elon Musk election bet paid of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번에 선거에 베팅한 게 그대로 지금 이제 보상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뭐 이전에는 뭐 테슬라가 펀더멘탈이 어떻고 뭐 매번 언론들이 비판만 하더니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다들 그냥 침묵 모드에 이제 뭐 신기록 세우고 있다. 테슬라가 날아가고 있다. 트럼프의 수익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투자에 원리, 제가 계속해서 지금 수년째 말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테슬라 넘버 1, 엔비디아 넘버 2 얘기를 해왔죠. 뭐 귀에 못이 닳도록 얘기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오늘날이 오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않아요. 아무리 그 얘기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했고 경험을 했잖아요. 자, 앞으로가 중요한 건데,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이게 지금 테슬라 지금 지난 이 주가 차트거든요. 자, 테슬라가 지금 이 2020년도부터 미친 상승을 했죠. 뭐 2020년도부터 이 모델들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팔리고 모델 Y까지 이제 나오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쭉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일단 재미난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요. 지금 오늘 전고점 돌파하고 지금 벌써 436달러를 찍었거든요. 오늘 436달러 찍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계속 48, 48, 48, 48 하다가 그렇게 잘난 척 하다가, 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한번 보세요. 빨간색으로 친 거. 여기가요. 지금 지난 뭐 사실 한 달 사이에 미친 상승을 해버려요. 한번 보세요. 빨간색으로 하다 보면 저 밑에서 지금 이 그래프를 넓은 그림을 수직 상승을 해버린다고요. 물론 가까이서 조명하면은 이게 이 우상향하면서 쭉 올라가겠지만,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요, 조금 더 당겨서 보게 되면 이게 수직 상승한다고. 이게 그냥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우물쭈물하다가 한 달 사이에 근 한 달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지금 이거가 여러분들이 4848 하다 보면요, 이 타이밍을 100% 놓쳐요. 100%가 아니라 200%, 300% 놓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차트 보고 분석하면서 지금은 이제 힘이 떨어지고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다 팔고 이따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유튜브도 그렇고 그 뭐 옛날에는 막 테슬라 하던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수년간 테슬라 안 오른다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년간 오르기 힘들다 막 이러면서 지금은 빨리 떠나서 다른 걸 하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다가 그런 사람들 결국은 어떠냐면 220까지 찍으면 다시 180대라 내려오거나 250 찍으면 또 220으로 내려오니까 260, 250대면 팔고 여러분 정리해서 기다리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뭐 찔끔찔끔 먹잖아요. 뭐 먹어봐야 맨날 뭐 짜장면 값에 뭐 아니면 뭐 조금 그렇게 찔끔찔끔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방식이 왜 나중에 큰 실수를 하고 큰 걸 놓치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사람들이 푼돈 번다 그랬잖아요. 큰 돈을 벌려면요. 결국은 이런 타이밍을 잡고 타야 되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 제가 하와이에도 자주 놀러 간다 그랬잖아요. 파도 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파도를 탈 때요. 파도가 잔잔바리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잘 타는 사람들은 잔잔바리는 잘 안 타요. 근데 잘 타는 사람들은요, 파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딱 서핑보드 갖고 있다가 파도 중에 딱 보면 벌써 저건 큰 거구나 라는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준비를 합니다. 그걸 딱 잡아서 타는 거예요. 잔잔바리 타는 친구들은요, 전부 다 초보자들. 파도가 와, 빅원 하는데 보니까 스몰 원이에요.
다들 그래 앞에서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빅원 빅원 외쳐요. 특히 제가 이제 그런 거 소리치는 거 재밌어 하거든요. 물속에 기다리면요. 그러면 제가 빅원 하면 이제 초보자 앞에서 정말 빅원인 줄 알고 타요. 근데 다 스몰 조그만 것들이에요. 에이 이러다 저 멀리 중간중간 다시 또 와서 제자리로 돌아오는단 말이죠. 근데 진짜 잘 탄 사람은 큰 거 올 때 쫙 타고 정말 유유하게 아주 유유자적하게 멋지게 탄단 말이죠. 근데 그런 큰 걸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뭐 잔잔바리 먹다가 결국은 세금 내고 뭐 떼다 보면 그냥 뭐 몇 푼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의 투자는요, 좋은 투자가 아니에요.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이 한 달 사이에 미친 상승을 해버리는데 만약에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다, 주식을.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폭등을 경험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테슬라 주가 오르지 않을 때 매번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고점에 붙잡았다고, 뭐, 정교수는 뭐, 200대도 사라고, 300대도 사라고, 400대도 사라고, 왜 자꾸 사라 그러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도 옛날 400달러에 붙잡은 사람, 410달러에 붙잡은 사람이 있는데, 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이게 다 고점이에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동그라미가 2020년도가 있었고, 21년도 있었고, 계속 동그라미들이 있죠. 고점이 있습니다. 자, 저 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은 뭐예요? 저 때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기회 줄 때 계속 사라 그랬죠. 자, 파란색으로 된 건 저점이에요. 완전 저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점에도 살 수 있고, 저점에도 살 수 있고, 중간 지점에도 살 수 있고, 그냥 돈 생기면 계속 사 모으는 거예요. 자, 사 모으게 되면요, 평균 단가는 계속 내려가겠죠.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400달러에 잡더라도 100달러 초반, 뭐 200달러 때 충분히 살 수 있었잖아요. 계속 그냥 조금씩 한 주, 두 주 사다 보면 평단가가 계속 내려와요. 그러면 350으로 내려오고 300으로 내려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180이고 200이고 돼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계속 사 모아가요. 그러다가 그렇게 결국은 이 숫자를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큰 파도가 와서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날아가니까 바로 이 짧은 모멘트, 이 순간을 단타 치다가 다 놓쳐요. 단타 치는 사람들. 그래서 원래 월가에서 여의도에서 좀 논 사람들 보면요, 실제로 돈 번 친구들 별로 없어요. 정말로요. 단타 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냥 푼돈 먹고 그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숫자를 모은 사람들은요, 결국 이 큰 파도 왔을 때에 자산이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막 1억, 2억, 5억, 10억 이런 식으로 큰 점프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건요, 미국 주식에서 좋은 기업을 골라서 장기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만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잔잔바리 하면서 단타 쳐서는요, 알 수가 없는 거라고요. 왜냐면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사모하라는 거, 지금 요즘 수량이 깡패라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100%, 200%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큰 걸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인내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매일매일 같이 호흡하면서 온다고 계속 그 큰 the big one's coming, big one이 온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은 계속 우리가 사모아가고 계속 한 주, 두 주 계속 사모으라고 했는데 이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평단가 200달러인 사람은 지금 벌써 2배 이상 뛰었죠. 근데 숫자가 많으니까 얼마나 많이 자산이 늘었겠어요. 그리고 100달러 때도 있고 많죠. 근데 100달러 때 사고 80달러 때 산 사람이 있는데 수량이 적어요. 안 사요. 나는 물 타기 싫어가지고, 불 타기 싫고 물 타기 싫어가지고 안 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푼돈 먹는 거죠. 뭐 그냥 옛날에서 그 정도 푼돈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을 공부하면서 계속 알아가면서 농부의 심정으로 계속 또 한 주, 두 주 하다 보면요, 이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때가 어마어마한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앞으로 테슬라가요, 여기서 지금 뭐 2,000달러, 3,000달러, 앞으로 테슬라 비즈니스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본다면요, 지금 또 어떤 시점에 조정이 올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올지 몰라요. 그것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올라갔다가 이제 뭐 또 움직이고 횡보하고 이럴 때 있을 때는요, 그때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이 교훈을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또 큰 파도를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이 댄 아이브스가 이 블룸버그 라디오에 나와가지고요. 자, 오늘 강력한 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자, 이게 더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십시오. 자, 뭐라고 했냐면, Why Tesla could soon outshine Apple, Microsoft,
엔비디아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가장 가슴 떨리는 표현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입니다. 여러분, 애플은 지금 시가총액 1등 기업, 지금 3.7 정도 됐죠. 3.7조 달러.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2등이죠. 지금 3.4, 5 정도 됐죠.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해서 이제 그 정도고, 그 다음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죠. 이것도 3조 달러입니다. 자, 이 세 개 기업이 지금 3 트릴리언을 돌파할 거다? 4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 3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다 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현재 탑3 기업을 앞으로 테슬라가 why Tesla could soon outshine Apple, Microsoft, Nvidia 이들을 더 압도하면서 뛰어넘을 것인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도 곧 뛰어넘을 수 있다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 소위 그 데나이즈 같은 이런 뭐 최고의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느 그 테슬라에 대한 기업에 확신이 없으면 이런 얘기 못 하죠. 근데 지금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뭐 따라잡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국 어타너머스라는 거죠. 이 자율주행과 그 자율주행 기술이 로봇까지 연결되는 건데, 이거는 뭐 이 자율주행이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낼지는 상상 불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1 trillion 이상의 시가총액은 분명히 추가할 수 있을 것이고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벌써 내년 중에 $600 돌파할 수 있다. 어저께 이제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자, 내년 중에 $600를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사실 뭐 $300대에서 $600면 거의 2배가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건데, 자, 그거 그렇게 돌파하고 나서 내년 중에 이제 자율주행이 나서 로보택시가 진행되는 거 보면요, 이건 뭐 애플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고 이건 뭐 사실은 경쟁 상대가 안 되죠. 왜냐, 애플이나 마소나 엔비디아는요 이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없어요. 이들 기업들은요. 근데 테슬라는 앞으로 지금 크게 점프할 수 있는 데가 정말 미치게, 소위 말해서 소위 텐베거라고 하는 게 이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리고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결돼 있는 건데, 테슬라는 이걸 가지고 아마 지금 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회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아마 그보다 더 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타나머스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더니 사회자가 그런 질문하더라고요. Is it legal? 이라고 합니다. Is it legal? 아직 합법적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 사회자도요, 잘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은 아직까지 뭐, 그러니까 사회적 뭘 모르고 질문하는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트럼프가 들었으면서 이제 그런 법적인 이슈가 막 해결될 거라는 거죠. 빠르게 처리할 거고, 그런 법적인 이슈가 처리 이제 되게 되면은 테슬라의 로보택시며 자율주행이 빠르게 움직일 거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결국은 이 세계의 경쟁, 미국의 최고의 경쟁력으로서 이 미국 정부가 지지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뭐 테슬라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가총액이 업사이드가 크게 뛸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다라는 거고, 그 궁극적으로는 애플, 마소, 엔비디아 당연히 뛰어넘죠. 제가 뭐 계속 여러분 테슬라 넘버 1, 엔비디아 넘버 2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는 뭐 애플을 뛰어넘고 시가총액 1위를 몇 달 동안 머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결국은 다 지배하는 때가 올 겁니다. 테슬라의 지배, 여러분 그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다이와 캐피탈에서, 자, 이 다이와 기관에서요, 테슬라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 상승 자체가요, 깜놀입니다. 깜놀. 자, 한번 보시면요.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오늘 이 다이와 이 캐피탈 기관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얼마로 올려놨냐? $420를 목표가를 찍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얼마냐? $285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십니까? 자, 기관에서 지금 $285를 갖고 있던 목표 주가를 420으로 껑충 올려놨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를 올린 겁니까? 지금 140달러인가요? 거의 130달러 가까이 올린 거죠. 135달러.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한 130~140불을 한꺼번에 올린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지금 기관에 뭐가 문제가 있다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관의 애널리스트들도요, 기관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기관의 목표 주가만 생각하면요, 그거 가지고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기관들이 나와가지고 뭐 한국이든 뭐 삼성이든 어디든 보고서를 내놓잖아요. 그 보고서가 정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들을 가지고 참고는 하지만 그게 지금 여러분 이런 케이스를 보면요. 특히 테슬라라는 기업을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뭐 285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옛날 권위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요 이 기관들의 이런 권위적인 모습은 다 사라졌어요. 왜냐? 권위가 사라진 게 그냥 저절로 본인들이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는 이들이 권위 있게 옛날에는 본인이 딱딱 맞춰가거나 아니면 뭔가 딱 했을 때에 이게 뭔가 근사치로 가면 모르겠는데 뭐 지금 285달러를 계속 주구장창 외치고 있다가 갑자기 130달러씩 올리면 이 고객들은 뭐가 되냐고요.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투자란 얘기거든요. 지금 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고객들이 뭐가 되냐? 바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런 기관들 중에서도 대나이브즈랄지 이런 아주 탁월한, 아주 이 스마트하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좋은데, 이런 다이와 캐피탈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이제 와가지고 140달러 올리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지금은 420, 벌써 돌파했잖아요. 430이잖아요. 지금 벌써 434, 436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 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감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기관들도요. 뭐냐면은 테슬라에 대해서 매일 공부가 안 되니까요. 이게 못 따라가요. 따라가는 게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보면서 이 테슬라 주가가 특히 로보택시 지금 오늘도 보세요. 로보택시 얘기하거든요.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다이와가 뭘 얘기했냐면요. 지금 테슬라는 왜 주가를 우리가 이 목표 주가를 올렸냐? 트럼프 행정부에서 앞으로 이 potential regulatory tailwind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로보택시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아주 호재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규제가 이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Accelerate Tesla Robotaxi Deployment라는 거예요. 테슬라 로보택시를 배치하는데 가속화시킬 것이다. 엄청난 훈풍이 불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요. 사실 너무 늦죠. 왜냐면은 미리 계속 사모으게 했으면은, 지금 벌써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들이 돈 벌었을 텐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니까, 늦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근데 지금 여러분, 기관들이 너도 나도 아주 공격적인 지금 전망들을 내놓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따라가요. 주가가. 테슬라가 불이 붙어버리면 이거 뭐 잡을 수가 없잖아요. 불을 끌 수가 없거든요. 이게 사실 앞에서도 우리가 차트 좀 봤지만요. 2020년도를 방불케 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아마 지금 그걸 더 뚫을 것 같아요. 2020년도에 그 상승폭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전체적인 보시면서 와 기관들마저도 지금 뭐 허겁지겁 이게 쫓아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제 테슬라가 엄청난 지금 내년 한 해를 또 기다리고 있고 또 테슬라 주가가 뭐 내년에 대나이브에서 얘기한 것처럼 600달러 이상을 돌파하면서 중요한 건요 테슬라가 내놓는 지금 이 로보택시랄지 지금 내년에 잔잔한 것들이 더 강력한 게 많거든요. 현재 이 세미트럭 그 공장 완성과 또 이 에너지 공장 있지 않습니까? 중국 공장 완성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져요.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할 때 탄탄하게 해주죠. 그리고 뭐 이제 25,000달러짜리 나오죠. 또 로보택시가 이런 것들은 받쳐주면서 로보택시가 이끌고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2020년도 이상의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다 갖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존 교수였습니다.